고교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학교에서 대학교를 어디 갔냐, 무슨 의대를 몇 명 갔냐, 이제 그 학교에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입시 비타민. 오늘은 분당 수의학원의 강석 소장님을 또 모셨어요. 요즘에 너무 핫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죠?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불러주는 곳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출연료는 핑클급으로 받고 계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약간 제 행색을 보면 아시겠죠? 그거는 뭐래. 핑클 비주얼은 아니죠. 오늘은 진짜 딱 그 포인트가 되는 질문 9개와 부가 질문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를 짚어서 할 건데요. 강석 소장님께서 깨알 같은 글씨로 폰트 크기 10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만큼 알짜배기 질문들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고교학점제, 그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볼 거니까요. 다른 거를 보시더라도 우리 거 먼저 보시고, 아, 다른 데보다 얘네가 좀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테니까 우리 거 먼저 보시고 반찬으로 다른 걸 보시면 됩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게 뭐죠? 교육과정은 사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들의 역량이 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목들의 어떤 세분화라든지 분류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하면서 이제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교학점제로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이제 주도적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도적인 과목 선택 및 이수,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고교학점제에서 주도적인 과목 선택 및 이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가 원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고교에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 모든 과목들을 다 개설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뭐 교사 수급이라든지 시간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도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좀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제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모든 과목들을 수강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들은 각 고교 또는 지자체에서 개설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기네들만의 온라인 사이트를 따로 구축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싶은데 수강을 못했어. 근데 공동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각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다른 학교 가서 수강을 하거나 우리 학교에서 또 공동으로 개설한 것들을 맞아요. 수강하는데 못했다면 그것도 어려워. 그러면 시도교육청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그 타 학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과목 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많아지면 선택지가 넓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다 깔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럼 공동교육과정도 그 학생들 그 세특이라고 하죠?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도 기록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됩니다. 네. 그럼 온라인으로 그걸 수강하게 되면 이 학생의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것이 가장 문제죠. 현재도 지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좀 많이 있고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의 세특이 사실은 좀 형식적이라든지 또한 그걸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하나의 교사가 이제 다 판단하거나 보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좀 보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기를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데 근데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수강했을 때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현저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강하기는 매우 편한데 그런데 그 세특의 실효성은 매우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때 그런 걸 맞나 모르겠어요. 그 교사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뭔가 보고 있어야 된다.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지속적으로 이제 누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전산상에 아직 완벽히 이제 구현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 교사 한 분이 그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것도 특히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항상 편한 길은 악마의 유혹에 도사리고 있다.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미술을 그 이수 기준에 도달 시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2022 기준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은 이제 192학점, 창치활동 포함입니다.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아, 조기 졸업은 안 돼요? 네,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이제 조기 졸업 불가능하고요. 더 많이 수강은 할 수 있어도 어쨌든 3년은 다 채우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다닐 때처럼 학점을 따는 것인데 네. 대학은 왜 저희 때는 코스모스 졸업이란 말을 했었거든요. 가을 졸업한다고 조기 네, 졸업. 정말 오래된 얘기네요. 근데 그러면 4학년 1학기 다니고 가을 졸업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겠죠. 그렇죠. 가을 졸업은 안 되는 거고 더 많이 들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2학점은 그냥 최소 이제 졸업 요건일 뿐이고요. 네. 이제 졸업은 3학년 2학기 다 채우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92학점인데 내가 뭐 198학점, 뭐 200학점 이렇게 이수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얘는 이렇게 더 많이 이수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더 열정적이고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각 고교별로 이제 과목들을 얼마나 깔아서 이수학점을 몇 학점을 깔지가 고민이 되고, 현재도 물론 대학들이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학중점고라든지, 과중고. 뭐 이런 중점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의 시수가 단위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좋은 평가 또는 평가의 정도가 좀 나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22 기준교육과정에서도 보다 좀 많은 학점을 좀 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취도가 좋고 평가까지 좋으면 아무래도 보다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보면 어떤 외고 같은 경우는 뭐 외고들이나 이런 학교에서 자사고 이런 쪽에서는 어떤 학교는 이제 3학기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뭐 방과 후 학교를 다른 학기처럼 학점을 맞아요. 주기도 하고, 또 겨울 계절 학기를 그렇습니다.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때 뭐 진짜 AP 경제학 이런 거 배우고 그렇죠. 막 그러던데, 이렇게 원래 고교에서 꼭 이수해야 되는 학점에 그 필수 과정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을 더 이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몇 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학교들의 아웃풋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학사 일정을 짜는데도 보니까 크게 무리 없이 이제 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대다수가 이제 그 기숙사 중심의 고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가면 3학기제를 차용할 고등학교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교 선택을 할 때도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그렇죠. 네. 고교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학교에서 뭐 아이들 대학교를 어디 갔냐, 무슨 의대를 몇 명 갔냐, 서울대 수시 몇 명이냐, 정시 몇 명이냐, 수시로 간 학교냐, 정시로 간 학교냐, 뭐 이렇게 큰 결과 위주로 놓고 보셨다면, 그렇죠. 이제 그 학교의 교과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총 이수하게 되는 단위수 이제 학점수죠. 학점수. 네, 제가 9세대네 아직도. 자, 학점수가 몇 학점인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뭐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라면 실제로 추가 학점을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보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학개월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라는 게 뭐 기준 시수 대비 더 높아서, 예를 들면 뭐 5단이다, 6단이다, 뭐 단위가 5학점이다, 네. 예, 6학점이다, 이런 것들도 6학점짜리 학교가 있긴 있겠죠. 네, 그렇게 체크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하반기를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각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제 물론 고등학교, 특히 이제 공립일반고는 입학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는 고등학교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교육특구 중심으로 또는 특목자사고 중심으로 입학 설명회를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고교들이 이제 그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그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좀 발품을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학교 입학 설명회를 꼭 가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질문 드렸던 체크해 드렸던 그런 리스트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보다 적합한 고등학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새롭게 바뀐 입시 제도에서 내신과 수능 중에 어떤 것이 더 그 전에 이게 먼저겠네요.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수능이 좀 크게 바뀌죠. 물론 내신도 크게 바뀌지만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수능부터 2027학년도 현재 2024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이제 통합형 수능, 뭐 선택형 수능 이런 이름으로 이제 보게 되죠. 국어와 수학 또 탐구도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는 시험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 대입부터는 그 선택형 수능이 아니고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과목을 보게 됩니다. 와.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가장 큰 건 이제 탐구죠. 이제 기존에는 보통 인문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회 탐구를 응시하고 자연 계열은 과학 탐구를 응시했다 그러면 지금은 인문 계열, 자연 계열 할 거 없이 사회와 과학 모두를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공통사회와 이제 공통과학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2028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그렇죠.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후가 되겠네요. 네. 3년 후에 3년 6개월, 3년 후입니다. 네. 현재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그때는 공통사회? 통합사회가 네. 이름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네.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과목들이 일단 수능에 출제가 되는데, 그럼 위에 나머지 뭐 다른 사회나 과학, 뭐 물리학원 이런 거 출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출제가 안 됩니다. 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는 거겠네요. 저도 이제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 또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이제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다른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텐데 수능 과목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데 대학교에 입학하기 3년 전인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이제 수능을 응시하게 되는 것이 과연 이 학생의 이제 대학 수학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 부담 측면에서도 굉장한 일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좀 3학년 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각 고등학교들이 과목은 이제 뭐 융합선택 과목이나 진로선택 과목으로 깔아놓고 수업은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할 고교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3학년 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이과라는 말 자체가 진짜로 없어지는 없어지면서 거죠. 네.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랑 과학을 1학년 때 배운 걸 수능으로 출제를 한다. 그렇죠. 그럼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인문 계열은 보통 이제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응시를 하고 자연 계열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이제 통합이 되어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라는 범위고요. 현재로 따지면 이제 수원 수투 확통 인문 계열 학생들의 수능 응시 범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과, 이과 이것도 없이 없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수원, 수투, 확통, 네. 미적분 이런 건 시험을 안 보나요? 그렇죠. 이제 미적분 원이 이제 기존에 수투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적분의 일부 개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현재 인문 계열 학생들의 수능 범위로 모두가 봅니다. 그러면 수능 출제 범위에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수투, 네, 수투. 수학 2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다. 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미적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그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적분 2라는 이름으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개설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신과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의 의미로서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수능 공부의 그 양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엄청 줄었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많이 줄었죠. 그 대학 교수님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을 수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인가 검증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죠.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수능에다가 이제 교과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까 그런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문제풀이식 시험을 보는 건 아닐까요, 이제? 그것들은 굉장히 좀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도 이제 재시문 면접을 보는 대학교들이 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긴 한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적합한 형식이라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것을 뭐 재시문 면접을 보는 곳이 재시문 면접이 아니더라도 면접을 또 추가로 전형 요소로 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학과나. 근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절대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교 학점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절대평가에서 뭐 90점 뭐 어떤 일정 성취도 위를 올라가면 A.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해볼까 하고 막 이렇게 정보를 찾아봤더니 갑자기 등급제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절대평가하는 과목은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진 건가요? 내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내신이 이게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절충 또는 수정을 하게 된 건데요. 원래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였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1학년은 1등급부터 9등급 상대평가, 2, 3학년 때 듣는 과목은 절대평가였다가 이제 이것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모두 다 그러면 5등급 상대평가를 하겠다라고 바뀌었다가 요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사회와 과학 과목의 융합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융합선택 과목. 네, 융합선택 과목이 9과목인데요. 그것은 이제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융합선택 과목이란 이름은 좀 굉장히 낯설어요. 처음 네. 들어온 그런 용어인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처음 들어온 거죠. 원래 기존에는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1학년 때 배우는 건 공통교과, 기초교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 때부터 뭔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또 하나 융합 선택이라는 게 들어갔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융합 선택 과목만 그러면 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절대평가로 하는 네, 거죠.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 과목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모든 과목의 융합 선택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와 과학의 하나는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는 건데, 이 과목이 사실 좀 제목만으로도 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보면 현재도 있는 여행지리, 여행지리. 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그다음에 융합 과학 탐구. 요 9과목이거든요. 뭐 현재도 지금 개설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 단원들이 좀 섞이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건 좀 의문이 있네요. 아, 이거 좀 재밌는 일이네요. 매우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A, B, C, D 성취도로 하겠다는 것은 등급으로 이렇게 딱 끊기는 애매한 과목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 90점 이상이야.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했어. 좀 더 A를 줄게. 그렇죠. 근데 90점 이상인데 이 친구가 뭐 3등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등급 굉장히 이게 낮은 뭔가 그런 퍼센트인데 이제 바뀐다면 그러면 3등급이 되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창의공학 설계. 그래서 3등급이라는 건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모호한 거죠. 특히 아동 발달과 부모 이런 과목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아동가족학부라든지 뭐 유아교육과라든지 이런 게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듣게 될 텐데 그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게 상대평가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학과 문화. 수학과 문화인데 90점을 넘어서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3등급이야.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아, 참. 그런데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등급을 아까 제가 3등급이면 좀 낮은 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현재는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을 나누게 되죠. 1등급은 4%, 뭐 2등급 11%까지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것이 1등급에서 9등급에서 1등급에서 이제 5등급까지로 이제 크게 좀 변별도가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촘촘했던 것들을, 9등급도 촘촘하진 않지만 저희 때는 15등급제. 촘촘했던 것들을 듬성 자르니까 그렇게 자르게 된 거죠. 어떤 네. 등급은 섞이기도 하고 구간이 그렇죠. 넓어지니까. 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1등급이 이제 상위 10%까지예요. 10%. 그러니까 기존으로 따지면 1, 2등급이죠. 아, 그리고 바뀌는 2등급은 이제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등급까지예요. 와, 바뀌게 되는 3등급은
이제 66%까지니까 이거는 6등급까지입니다. 4등급은 90%까지니까 이제 8등급까지, 5등급은 이제 8, 9등급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1등급이 10%니까 기존 2등급이 11%까지였잖아요. 그럼 그 1%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1등급. 그렇죠. 그리고 2등급이 34%까지인데 네. 기존에 4등급 끝까지가 40%였거든요. 그럼 그 6%를 빼고 나머지 4등급까지가 2등급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럼 우리 아들도 가면 2등급이네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일반고 가도 어지간하면 2등급. 그렇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특목자사를 가도 어지간하면 2등급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물론 평가 체제를 어떻게 좀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세 문제 틀렸을 때 뭐 5등급 되는 과목들도 있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3등급이 되는 과목들도 있겠죠. 근데 한 번은 그쪽도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점대 차, 우리 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야. 여기도 전국 단위 자사고야. 근데 같이 딱 넣었더니 우리가 분명히 얘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막 1.2등급이 있고 우리는 전교 1등인데 뭐 1.8등급 뭐 이렇게 나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막 섞이다 보면 근데 얘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 이거 아니다. 등급을 확 분별해야겠다. 라고 덤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교생이 몇 명이면 몇 등까지 1등급, 몇 등까지 2등급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뭐 10%니까 간단한 셈입니다. 이제 160명이면 1등급이 16명인 거죠. 아, 쉽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산출식에 의해서 155명이면 1등급이 16명이 됩니다. 155명. 반올림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학교들이 이제 250명 또는 뭐 300명인 곳도 있으니까 250명이면 1등급이 25명, 300명이면 300명. 요렇게까지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되고요. 160명 기준으로 지금 1등급이 16명이잖아요. 네. 지금은 160명이면 1등급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 10명이 늘어나는 거죠. 우와. 네. 엄청 느네요. 많이 늘죠. 와. 확실히 이것은 그런 게 있네. 어떤 시대를 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